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퇴직을 준비할 나이에 꿈을 이루고자 대학원에 진학한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읽은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글귀를 읽고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내 인생을 날로 집어먹은 한 인간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용기를 말이죠. 한때는 저에게도 청운의 꿈을 안고 야심차게 유학길에 올랐던 시절이 있었어요. 교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남들 앞에서 꺼내기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집안은 대대로 돈만 있었지 공부 쪽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을 통틀어 그 흔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을 정도로요. 그런 집안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저는 별종이자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 부모님은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도 저에 대한 기대가 상당할 수밖에 없었죠. 저 또한 기대에 부응할 자신이 있었고요. 저는 모교에서 학사 학위를 딴 뒤 지도교수님의 조언대로 독일로 유학을 떠났어요. 지금은 독일도 무료 학비 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제가 유학을 떠날 당시만 해도 독일은 모든 유학생에게 학비가 무료였기 때문에 돈 없는 학생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때문에 독일로 유학을 떠난 건 아니었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저희 집이 돈은 좀 있었거든요.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떠난 유학길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뭐 하나 순탄하지 않았어요. 특히 독일 대학에 들어가려면 독일어 시험을 패스해야 되는데 어학 비자가 2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2년 안에 반드시 시험에 패스해야 했죠. 안 그러면 입학시험도 못 보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언어에 약한 편인데다 영어라면 모를까 낯선 독일어를 새로 익히려니 죽을 맛이었죠. 그래도 어떡해요. 주변에 학위 따기 전엔 절대 한국 땅 안 밟을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왔는데 죽으나 사나 공부해서 붙어야죠. 저요, 정말 고3 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덕분에 1년 반 만에 제가 가려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독어 성적을 따낼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은 어학준비 과정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쉽게 합격해도 되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 독일 대학은 입학에 비해 졸업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였죠. 그렇게 입학의 기쁨도 뒤로 하고 학위를 따내기 위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는 그때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공부에 박차를 가하기도 전에 어이없게 사랑에 빠지고 만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랑이 시작될 때 누구나 그렇듯이 제 눈에는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그 남자는 저와 같은 한국 유학생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독일로 유학을 온 케이스였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여동생 둘과 자란 그는 성공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 같은 게 있는 남자였어요. 한마디로 개천용 스타일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제일 먼저 강의실을 빠져나가곤 했어요. 처음엔 왜 저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학교 근처 펍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공부만 해도 벅찬 유학생활 중에 말이죠. 그렇게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심지어 일부는
한국으로 보내더군요. 정작 자신은 집세를 못 내서 친구 집을 돌며 더부살이를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남자한테 빠진 건 어쩌면 사랑보다는 연민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 남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찡한 게 구제해주고 싶었거든요. 당시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쉐어룸을 구해 살았는데 저 역시 스페인에서 온 유학생과 쉐어룸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학기 중에 갑자기 룸메이트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당장 남자를 찾아가 공짜 빈방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간 룸메이트가 이미 반년치 반값을 내고 갔다고 말이죠. 사실 너무 엉성한 거짓말이었지만 궁한 상황이었던 그는 제 말에 따라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젊은 남녀가 한 집에 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고 얼마 뒤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사귀고부터는 집세며 생활비를 저희 집에서 보내준 돈으로 해결했고요. 한창 젊었던 우리는 열렬한 연애를 했고 그러는 와중에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제 임신 소식에 저희 집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기껏 교수 만들려고 유학 보내놨더니 하필 쥐뿔도 없는 남자를 만나서 날개도 못 펴보고 꺾이게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한테 빠져있던 때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든 제 귀에는 안 들어왔어요. 남편 역시 어머님께 저의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시댁 쪽에서는 꽤 반기는 눈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가가 꽤 사는 집이니 적어도 돈 걱정은 덜게 됐다 싶었나 봐요. 게다가 타국에서 지내는 아들을 챙겨줄 여자가 생겼으니 더 그랬을 테고요.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처음엔 유학이고 뭐고 당장 돌아오라던 아빠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꼬박꼬박 생활비도 붙여주셨고 임신한 딸이 혹여 제대로 못 먹고 지낼까봐 매달 한식 재료도 잔뜩 붙여주셨죠. 덕분에 저는 삼시세끼 한식을 먹어가며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까지 낳고 보니 어느새 제 꿈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남편이라도 반드시 교수를 만들어야겠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죠. 책임감이 강했던 남편은 저희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사는 게 미안했던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돈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틈틈이 번역 일도 하고 방학 때는 한국 관광객들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관광 가이드 노릇도 했어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의지 하나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을 남자다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남편이 박사학위를 따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남편이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를 하는 내내 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통화를 마친 남편한테 누구랑 통화를 했냐고 물으니 어머님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은 대뜸 여보, 우리 귀국을 좀 미루면 안 될까? 당장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강의 자리가 바로 나는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생활하기도 버거울 텐데 비자 기간도 남았으니까 1년만 더 살자. 솔직히 저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한국행을 고집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유학생활도 처가 도움받아 했는데 한국에 정착하면서도 처가에 손을 벌리는 게 솔직히 너무 창피해서 그래. 어머니도
장인어른 볼 낯이 없다시고. 여기서 1년 동안 바짝 벌어서 월세집 보증금이라도 만들면 안 될까? 그래, 당신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남편 체면이 달린 일이라 결국 저는 남편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동일 생활을 1년 연장한 우리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추 월세 보증금 정도를 만들 수 있었죠. 사실 그럴 수 있었던 건 남편 몰래 친정 엄마가 매달 보내준 생활비 덕분이었지만요. 그렇게 1년을 더 독일에서 보낸 우리는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다가 월세집을 구해 이사를 했어요. 이때도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 몰래 돈을 보태주셨고요. 그렇게 독립을 한 우리 부부는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급한 대로 번역 일을 찾아서 했어요. 그러는 중에도 남편은 지도 교수님과 학부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강사 자리를 알아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해에 대학에서 배출되는 박사학위 소유자가 몇인데 자리가 쉽게 나겠어요. 한 1년간은 농부가 씨 뿌리는 심정으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을 쫓아다니며 교수님과 선배들한테 얼굴 도장 찍기에 바빴죠. 그렇게 시간과 돈을 들인 덕에 남편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 시간 강사로 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강단에 서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통장에 찍힌 월급을 보고는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건 뭐 패스트푸드점 알바생보다 못한 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경기권이라 차를 끌고 다녀야 해서 유류비도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는 본격적으로 구직에 나섰죠. 안 되면 설거지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요. 엄마는 그러지 말고 남편이 전임자리 얻을 때까지 아빠 도움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우리 부부 유학생활도 부모님 도움으로 했는데 더는 낯뜨거워서 손 못 벌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선배가 하는 학원에 강사 자리가 났다고 해서 저는 당장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학원에 나가는 시간에는 남편과 친정엄마가 번갈아 아이를 봐주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강의 나가는 대학이 몇 개 더 늘어서 아예 친정의 아이를 맡기게 되었죠. 부부가 양쪽으로 벌어들인 덕에 조금씩 생활은 안정을 찾아갔고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왔더라고요. 표정을 보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데 통 말을 안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다른 일 알아볼까? 시간 강사 해봐야 돈도 안 되고 전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고생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한다고? 안 돼. 내가 누구 때문에 공부 포기했는데 당신이라도 교수 돼야 내가 덜 억울하지. 당신 무슨 일 있지? 숨기지 말고 말 좀 해봐. 그제야 남편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학부장이 대놓고 그러더래요. 자기 딸이 이번에 시집을 가는데 남편이 의사라 혼수며 예단비가 꽤 들 것 같다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말미에 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다음 학기에 전임교수 모집 공고를 낼 생각인데 모르는 사람 들이느니 자기 사람 뽑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처가가 꽤 산다고 하던데 딸 결혼으로 돈이 궁해 그런가? 요즘 같아선 자네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고요. 딱 들어도 돈을 요구하는 말이었어요. 남편 역시 그 말뜻을 알고는 있지만 차마 제게 돈 얘기를 꺼내기 어려웠던 거였죠. 그 돈 내가 만들어줄게. 오늘 가서 학부장한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나한테 전화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마련할 테니까. 알았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저라고 돈 구할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이렇게 기회를 놓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학원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일단 주거래은행에 들러 대출 상담을 했어요. 다행히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대출은 가능했지만 대출 금액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7천만 원? 아, 완전 도둑놈 씹어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돈을 바래? 암튼 알았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당신은 교수 임용 약속 확실히 받아놔. 순간 눈앞이 캄캄했어요. 1, 2천만 원도 아니고 7천이라니요. 로또라도 당첨되지 않는 한 제 선에서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7천만 원만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빠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기셨죠. 네, 그동안 널 봐서 아무 말 않고 니들 사는데 지원을 해줬다만 더는 안 되겠구나. 제 힘으로 교수 될 능력도 안 되는 놈이라면 더는 투자 못하겠다. 야비해도 할 수 없다. 이 애비는 자선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 그 돈이 필요하다면 이서방이 직접 와서 정식으로 차용증 쓰고 나한테 돈을 빌리라고 해. 당연히 이자도 받을 생각이다. 그러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 뜻밖이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퇴근 후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내심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부부한테 그 큰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빠뿐인걸요. 결국 남편은 아빠 사무실로 찾아가 차용증을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서야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은 전임 교수가 되었고 저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식당 설거지까지 해야 했어요. 물론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렇게 7년을 꼬박 일해서 결국 저는 아빠한테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었죠. 교수 월급이 얼만데 설거지를 하며 그 돈을 갚았냐고 하겠지만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시댁이 워낙 가난해서 시누이 둘을 시집 보내는데 우리가 돈을 보태줘야 했거든요. 거기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남편이 밖에서 쓰는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주머니에 구멍이 많으니 돈이 모일 틈도 없이 빠져나가기 바빴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라도 벌어서 갚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게 다 헛짓이었더라고요. 꼭 믿는 도끼가 발등을 찍더라고요. 늦은 밤이었어요.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빠가 욕실에서 쓰러지셨다고요. 발견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갔지만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꽤 흘러서 가망이 없다고 했다나 봐요. 저는 당장 남편을 깨워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늘 당당하던 아빠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 엄마를 보니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다음날 강의가 있어서 집으로 보내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병원에 남아있어 봤자 아빠를 볼 수도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엄마를 모시고 면회 시간마다 아빠를 보러 갔어요. 아빠는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날,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죠. 슬픔이 가실 틈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됐고 형제가 없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남편이 못 온다지 뭐예요. 아, 어떡하지? 나 지금 공항이야. 제주도에서 학회가 잡혀서
내가 당장 못 갈 것 같은데.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깟 학회가 장인 장례식보다 중요해? 당신이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러냐고. 그래, 마음대로 해. 그 잘난 학회 가서 교수 노릇이나 실컷 하라고.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내심 남편이 마음을 바꿔 장례식장으로 와주기를 바랬죠. 하지만 발인 날이 되도록 남편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괘씸한 마음을 꾹 누르고 있다가 장지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예 전화기를 꺼놨더군요. 그래서 과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글쎄 조교가 이러지 뭐예요. 네? 제주도 학회라뇨. 교수님 안식년 들어가셔서 일주일 전부터 학교 안 나오시는데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남편한테 안식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 길로 시댁에 달려갔어요. 먼저 전화를 하면 피할 것 같아서 연락 없이 찾아갔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제 머리에 꽂힌 장례식 핀을 보고는 놀라시면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더군요. 그이가 말 안 해요? 친정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하긴 사위인 자식도 안 찾아온 장례식장에 자기 가족을 보낼 리가 있나. 어머님 아들 지금 어디 있어요? 학교에서 안식년이라 1년간 휴가라는데 장인 장례식도 안 오고 어디 있냐고요. 악에 바친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뭔가 떠올랐는지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뭔가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지금 어딨어요? 말 좀 해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별 소득 없이 집에 들어온 저는 업체에 연락해 남편의 행방과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한 달여쯤 지났을까? 업체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은 현재 미국 보스턴에 체류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분 호적에 아드님 외에 따님이 한 분 더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7년 전에 남편분 밑으로 입적됐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은 독일 유학 전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가 있었더라고요. 독일에서 알바를 하며 돈을 붙였던 것도 시댁이 아닌 그 여자한테 보냈던 거였죠. 유학 중에 잠깐씩 한국에 들릴 때도 남편은 몰래 그 여자를 만나왔었고 독일에서 귀국을 1년 미루고 돈을 벌었던 것도 월세 보증금이 아닌 혼외 자식인 딸아이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였더라고요. 교수 임명이 되고서도 시누이들 핑계를 대고 목돈을 그 여자한테 보내왔고요.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해온 거였죠. 내 부모 등골을 빼서 말이에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인간을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이었죠.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배신감에 잠도 잘 수 없었어요.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어서 못 마시는 술도 마셔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가장 잔인한 복수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침대 위에서 끙끙 앓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불륜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며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자 다음 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틀 뒤 바로 저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이혼 서류를 던지더군요. 이미 다 안다니까 긴 말하지 않을게. 양육권이랑 친권 다 줄 테니까 이혼하자. 위자료도 원하는 대로 줄게. 나 그 여자랑 못 헤어져.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신한테도 이게 최선일 거야. 껍데기만 안고 사는 건 허무하잖아? 아주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한다.
꼴의 교수 아니랄까봐 말빨은 있네. 위자료? 받아야지. 그 전에 빚 청산부터 하자. 아빠 돌아가시면서 내가 몇 가지 유산으로 받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 7년 전에 네가 쓴 7천만 원 차용증. 너도 참 뻔뻔하다. 돈 빌렸을 땐 언제고 이자는커녕 원금도 한번 안 갚았니? 아주 갚을 생각도 없는 놈이 이자는 7%나 내겠다고 썼더라. 이게 7년 지났으니까 이자가 얼마야?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일단 그 돈부터 내놔. 참, 그동안 우리 집에서 끌어다 쓴 유학 시절 네 생활비며 전세 보증금도 다 털어놓고 이 집 살 때 우리 엄마가 돈 대준 것도 싹 다 적어놨으니까 빼먹을 생각 말고. 근데 이거 저거 다 갚으려면 집도 차도 다 놓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니? 무슨 소리야. 교수 월급이 얼만데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아, 네 월급? 네가 그동안 니네 엄마랑 여동생들 팔아가며 목돈 챙겨간 게 얼만데. 그뿐이니? 교수 품위 유지비다 뭐다. 네 입으로 들어간 돈은 또 얼만지. 따지고 보니까 우리 집 생활비는 거의 내가 번 돈으로 해결했더라. 물론 정확한 계산은 내 변호사가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서 제출할 테니까 걱정 꽉 붙들어 매셔. 아참, 그리고 말이야. 무엇보다 나는 내 인생을 말아먹은 네가 행복한 꼴은 죽어도 못 보겠어. 그래서 받은 대로 돌려주려고. 기브앤테이크는 확실해야지. 그러니까 그 여자 집에 가서 기다려. 기대에 넘치도록 돌려줄 테니까. 네가 원래 거지근성이 충만해서 꽁으로 넘치게 받는 걸 좋아하잖니. 차고 넘치게 해줄게. 기대해. 남편을 내쫓은 저는 그 길로 업체에 전화해 남편네 대학 학과 게시판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어요. 내연녀가 사는 지역 맘카페에도 그 사실을 올렸고요. 정확하게 내연녀의 이름은 지칭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하는 피아노 학원을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지어서 말이죠. 동네 어디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도록 해줄 작정이었죠.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어요. 얼마 뒤 내연녀의 피아노 학원은 학원생 이탈로 문을 닫게 되었고 남편은 대학에서 해임되었거든요. 위자료와 양육비, 저희 친정에서 끌어다 쓴 돈까지 다 합산하니 정말 남편은 맨 몸뚱이 하나 남더군요. 처음 저를 만났던 그때처럼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는 남편은 결국 내연녀한테도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더니 그들의 사랑은 고작 그 정도더라고요. 이혼을 한 저는 집을 전세 놓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 모교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이제 와서 교수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요. 그런 제 결정을 누구보다 지지해주는 건 제 아들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닌 멋진 여자로 살기를 바란다나요? 비록 남자 보는 눈은 없었지만 제가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한 여자로 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당당한 삶을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